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선인장 밭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겨울에 찍은 겁니다. 여기 부겐베리아 꽃잎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자, 오늘 신동엽 시인의 현대시 향화입니다. 뭐 춘향인지 무슨 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화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이 향화는 아마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향아. 자, 싱싱한 마음밭으로 함께 가고 싶은 향이 어떤 향이일까요? 향이와 함께 가고 싶은 옛날 신동엽 향아 해설.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싫다.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싫다. 고운 얼굴 조속으로 우물가에 비쳐있던 냇물과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향아 손잡고 돌아가자. 향이와 함께 싱싱한 마음밭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를 하고 본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향이라는 시적 대상을 설정하여 과거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현대 문명사회를 무지갯빛 허울과 허식이 도사리는 부정적 세계로 생각하고 현대 문명에 찌들지 않는 순수함을 간직한 과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지향은 다르죠. 지향은 물리치는 것이고 지향은 향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웃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정겨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과거로 향이와 함께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시인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통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이와 함께 가고 싶은 옛날의 모습을 그린 신동엽 시인의 향아 해설입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속으로 우물가에 비쳐있던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자.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과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르짐이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베이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자, 이 시의 화자는 향아 지금의 삶이 싫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삶과
옛날의 삶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파악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쳐있던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자. 향아, 향아는 청자죠. 청자인데 문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또 내가 싱싱한 마음밭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죠. 자,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쳐있던 오래지 않는 옛날.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이고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현대 문명과 대비되는 그런 공간이겠죠.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기를 소망함.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자, 수스럭거리는 수수밭은 수런거리는 수수밭. 자, 수수밭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수수떼가 내는 소리를 의인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수스럭거리는 이런 부분은 또 걸찍스러운 웃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걸쭉한 웃음은 꾸밈 없이 순수한 웃음입니다. 걸찍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까? 그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이 풍경은 우울한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아름답죠.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자, 시각적 심상과 생략을 통해서 생략되어 있잖아요. 독자의 상상력, 생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행복했던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자, 때묻지 않는 냇물이죠. 깨끗한 냇물이 있고, 자,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자,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또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자는 우리 문장의 종결은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이 있죠. 이건 청유형입니다. 그죠? 청유형은 내하고 네가, 내하고 너가 함께 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 청유형 진술로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자,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눈동자를 보라는 것은 뭡니까? 눈동자를 보는 것은 참된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은 현대 문명사회 부정적 세계죠. 여기에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제 속은 안 그렇다. 여기에 빼앗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에서는 돌아가고 싶은 곳과 떠나고 싶은 공간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이거 정겹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는 떡을입니다. 떡을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바로 옛날의 고향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베이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듯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자, 이거는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해식은 현대 문명사회, 이렇게 대갈라온 것은 현대 문명사회 부정적 세계입니다. 결국은 문명의 피해죠. 자, 인이 베인다는 것은 문명에 익숙해진 삶이죠. 자, 이런 삶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순수하고 밝은 고향의 모습인데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아직은 우리가 젊잖아요. 젊음으로 찾아가자. 자, 허물과 허식에 병들지 않는
문명에 병들지 않는 고향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 흉낼랑 그만 내자. 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다는 것은 문명의 피해에 대한 염려죠. 자,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반자연적인 문명 도시의 삶은 그만두자 이런 뜻이죠.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제로 가자. 자, 콩밭임은 콩을 덜던 그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 자, 콩을 덜던 그 미개지, 그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이죠. 여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더불어 사는 삶이죠. 떼지어 춤춘다는 것은 자, 일로 빨리 도시의 생활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가자. 누구와 함께요? 향이와 함께 가는 것이죠.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자, 냇물이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 생동감이 넘치는 마음이죠. 바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고요. 대립되는 시를 찾는 것, 바로 도시의 삶을 나타내는 시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콩을 털던 자연,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세계가 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세계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문명 비판적이고 소망적인데 오타네요. 소망적이고 또 의지가 드러나죠. 의지적이고요. 주제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과거 세계로의 회귀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조화롭던 과거 세계로의 회귀 의지입니다. 누구나 아마 이런 삶을 꿈꾸겠죠. 요즘 자연인 다큐멘터리도 있는데요.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옛날과 현재를 대비하여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청유형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연이 바뀔수록 점점 길어지는 시행은 소망의 간절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사연에서 허울, 기생충의 생리, 허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문명 비판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보기를 줬잖아요. 보기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보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라. 근데 이 기준이 외부에서 왔죠. 그래서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이 됩니다. 보기는 문학 작품에서 과거는 이상화된 시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 시도 마찬가지죠. 신동엽의 향하에서 제시된 과거 공간은 문명의 폭력이 만연된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는 순수한 세계로 묘사된다. 즉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문명사회와 달리 원초적 고향의 순수한 가치와 풍속이 보존된 곳이자 도시 문명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아름답고 신비함을 간직한 자연으로 그려집니다. 한편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준거이며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고 삶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화자가 찾아가려는 고향이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로 묘사된 것에서 문명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인의 비판적 인식을 떠올릴 수 있군. 이 시는 자연과 문명을 상징하는 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자가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자고 당부한 것에서 도시 문명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허황된 현실에 대한 시인의 경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을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표현한 것에서 순수한 풍속이 보존되고 활력이 넘치던 과거의 삶에 대한 시인의 동경을 떠올릴 수 있군. 화자가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옛날의 세시 풍속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에서 공동체적 삶의 본원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을 떠올릴 수 있지요. 화자가 기억 속의 수수밭과 상상 속의 싱싱한 마음밭을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그려낸 것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준거를 과거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시인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 시는 그렇지 않죠. 수수밭이나 싱싱한 마음밭은 화자가 소망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대상이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고요. 자,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해보자인데요. 본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자,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클릭하면은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읽어보고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동엽 시인의 향화를 공부했습니다.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